53년 만에 사람을 달로 보내는 달 유인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미션. 아폴로 11호가 1969년 달 착륙에 성공했지만 또다시 달에 도전하는 것을 의아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르테미스와 아폴로의 차이점, 달 탐사가 인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로의 쌍둥이 누나임과 동시에 달의 여신입니다. 과거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의 원조인 아폴로 계획의 뒤를 잇는다는 의미에서 아르테미스 미션으로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개인적으로 나사의 장명 센스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르테미스 미션은 총 3단계로 22년 9월 3일 1단계인 아르테미스 미션 1의 발사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발사 준비 단계에서 연료 누출 등의 문제가 발견되어 한 차례 미뤄진 9월 19일 발사 예정 상태입니다. 유인 탐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주선에 탑승한 승무원의 무사 생환입니다. 반세기가 지난 아폴로 계획은 무려 17호까지 발사가 진행되었으며 11호, 12호, 14호, 15호, 16호, 17호에서 유인 탐사가 성공했죠. 제가 번거롭게 11호부터 17호까지 하나하나 말씀드린 이유는 13호가 탐사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아폴로 13호는 프라마우로라는 거대한 크레이터 지역에 착륙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고 발사 46시간이 지났을 때 본부 교신 담당이 지루해서 눈물이 흐를 정도다 라고 교신했을 정도로 우주선은 순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9시간 12분 후 아폴로 13호의 산소 탱크가 폭발하고 말았죠. 우주선은 지구로부터 32만 1869km 떨어진 상태였고 기행사는 본부에 산소가 방출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본부는 빠르게 대응 방안을 고안하여 비행사들에게 전달했고 달 착륙에 필요한 착륙선과 기계선을 우주로 방출해버린 뒤 폭발 후 4일 만에 비행사들은 대서양에 안전하게 착륙하는 데 성공합니다. 또 아폴로 1호는 발사 연습 과정에서 3명의 비행사가 사망하여 2호부터 6호의 발사는 무인우주선 발사로 진행하기도 했죠. 그러한 과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아르테미스 미션 1은 무인 탐사, 미션 2는 달 궤도만 돌고 오는 유인 탐사, 2025년 예정인 미션 3에서 비로소 53년 만에 인류가 달 표면을 다시 밟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아폴로에서 사람을 보내는데 성공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사람을 보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시각도 있습니다. 아폴로 계획은 당시 달에 잠깐 가서 표본을 채취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습니다. 사실 달에 발자국 찍는 게 제일 중요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아르테미스 미션의 목적은 아폴로와 매우 다릅니다. 아르테미스 미션은 화성 이전에 달에 먼저 장기 거주 기지를 건설하고 달을 더 넓은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정거장으로 만들기 위한 달 식민화의 첫 단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잠깐 달에 갔다 오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연구와 테스트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예나 지금이나 매우 까다롭고 변수가 많은 일이죠. 대충 잘 갔다 와 하고 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3단계로 나누어 미션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르테미스와 아폴로는 미션의 목적과 함께 로켓의 성능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폴로의 발사체인 세턴5는 등유 계열의 케로신을 연료로 사용했지만 아르테미스는 그보다 더 효과적인 극저온 액체 수소를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아르테미스의 발사체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 SLS는 추력이 매우 향상되어 아폴로보다 성능은 25에서 30% 이상 강하고 발사체 전체의 크기는 12m 이상 줄어들었죠. 거기에 더해 프로젝트의 천문학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나사는 해결책으로 민간 기업 채용과 국제 협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번 미션에서 사용될 로켓과 착륙선 등 상당 부분을 민간 기업에게 위탁 개발하고 공동 참가국을 모집하는 아르테미스 협정에 전 세계 21개국이 서명했는데요. 우리나라는 10번째로 조약에 서명하며 아르테미스 미션 참가국이 되었습니다. 민간 기업의 우주항공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여 스페이스X처럼 국가 소속 연구기관을 뛰어넘는 경우도 생겨났기 때문에 이는 매우 현명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이죠. 아르테미스 협정으로 동맹국과 동맹을 견고히 하고 우주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에서 따돌리려는 의도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자외선의 직격탄을 맞는 척박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지구에 대한 1순위였던 화성을 제쳐두고 달에 뛰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주비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중력입니다. 엄청나게 큰 로켓은 부피의 대부분을 엔진과 연료가 차지하는데 지구 중력을 2500톤짜리 로켓이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성능의 엔진과 막대한 양의 연료가 필요한 것이죠. 실제로 중력을 이겨내고 우주에 도착하면 중력과 대기 마찰이 없어지기 때문에 매우 적은 연료로도 항해가 가능합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달에서 로켓을 쏘아
쏘아 올린다면 적은 비용으로 더 멀리 항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또 달에는 막대한 자원이 묻혀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핵융합 발전의 원료가 되는 헬륨3는 지구에선 매우 희귀한 자원이지만 달에는 100만 톤 이상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더 넓은 우주로의 전초기지로서 달이 각광받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달의 토양과 자원을 이용해 살아가기 위한 기술인 ISRU 우주자원 활용 기술은 완성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달의 흙과 모래로 콘크리트를 만드는 방법이 연구 중에 있으며 폐쇄된 장소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식물 공장 기술은 이미 전 세계 대부분의 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것이 가능하죠. 우주자원 활용 기술은 우리나라가 아르테미스 미션에서 중점적으로 관여하는 분야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민간 기업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단순히 달이 아니라 머나먼 우주를 향한 첫 발걸음이 될지도 모를 아르테미스 미션. 기후위기로 힘든 시기를 겪는 지구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달기지 건설과 식민화는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싸스터디였습니다.